허참의 토크 엔조의 허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요즘 아주 꽃들이 만발했어요. 네. 온통 꽃으로 화려하게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길을 자전거를 탁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멋지게 보이고 또 그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들 다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자전거가 환경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요. 자전거와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을 모셨죠. 아주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아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전거로 이게 여행하신 거리가 무려 10,000km가 넘는답니다. 10,000km 넘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로 막 여행 다니시는 분이에요. 책도 자전거 냈죠. 하나로. 그래서 책까지 냈죠. 왜 안 네. 그렇습니까? 책까지 냈습니다. 예, 자전거 여행가 이규봉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전거를 타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 이 자전거입니까? 와. 네. 빵빵 소리는 안 납니까? 아유, 경쾌하네요. 자전거 여행가 이규봉 씨. 자전거로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세상에 알려왔는데요. 그가 국내외를 자전거로 달린 거리는 무려 10,000km. 베트남과 쿠바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쓴 두 권의 책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규봉 씨와 함께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마음까지 치유하는 자전거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10,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게 서울 부산이 왕복이 몇 킬로일까요? 예? 400? 네, 넉넉히 잡고 한 500이라고 하죠. 예. 뭐 그러면 해도? 왕복 10번이네요. 그걸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근데 본업은 대학 교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배제되어 계신데 어떤 학과 교수님일까요? 여러분은 맞춰보세요. 네. 네? 뭐요? 자전거학과. 자전거학과. 아, 예. 자전거학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정확히는 컴퓨터 수학과라고요. 네, 학과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자전거에 빠지셨습니까? 자전거라는 것은 일단은 환경에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 아닙니까? 네. 네. 제가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항상 환경을 보존한다. 그러면서 어떤 땐 깃발도 들고 다니고 현수막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아, 자전거로 여행 이렇게 언뜻 상상을 해보면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소개 좀 해주시죠. 자동차를 먼저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밀폐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왕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러죠. 밖에다는 못하고 안에서만. 그럼요. 자전거는 안 그렇습니다. 예. 자전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상대방이 뭐 욕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바람을 맞고 달립니다. 즉 자기가 달린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죠. 예. 자연하고 벗하면서 할 수 있죠. 예. 배기가스 하나도 안 내보냅니다. 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여행은 안 해봤고요. 이 다이어트 때문에 자전거를 사서 네. 여기저기 타고 다녔거든요. 네. 운동 효과도 높죠. 상당히 좋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자전거가 인기 있는 게 혹시 바이크 라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바이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자전거에 알통이 배기는 게 아니라 아주 종아리살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다 하는 지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이규봉 교수 지금 허벅지를 보면은 네. 아주 스포츠맨다우게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연예인 친구 가운데서 그 김세화 잘 씨가 알죠. 네. 그 서울에서 출발하면 강릉 속초까지 갔다 그렇죠. 오고 네. 그리고 막 자랑 대단해요. 뭐 앉으면 그냥 다리 만져보라고. 아마 김세한 씨가 아마 1세대일 겁니다. 예, 그래서 나보고 자전거를 전에 하나 선물했어요. 어쩌셨어요? 네? 어쩌셨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돌아가신 백남봉 그분도 백남봉 선생님도 그냥 다 앉기만 하면 대기실에 앉으면
잡아. 다리 한번 만져봐. 이러고 있는데 현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부럽습니다. 혹시 자전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4대 갖고 있습니다. 네 대요? 네. 그러면은 네 대의 그 각각 용도나 쓰임새라든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산 게 이제 제가 주황돌이라고 이름 붙인 놈이 있는데 걔는 색깔이 주황색이라서 주황돌이라고 붙였습니다. 주황돌. 네. 애칭이네요. 네, 애칭. 그 자전거는 산악자전거인데 전문 산악자전거로서 앞에도 샥이 있고 뒤에도 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션을 막아주죠. 이거는 전문 산악용입니다. 산에서 탈 때, 그런 데서 탈 때 필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산 거는 이제 앞에만 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회색이라서 은순이라고 줬습니다. 은순이. 그건 바로 은순이를 데리고 제가 여행을 다닙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티타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9kg, 8kg, 진짜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예. 네, 그거 갖고 제가 여행을 주로 다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파란 색깔의 그건 한 8kg쯤 됩니다. 그 용도는 제가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사준 겁니다. 아마 가장 가벼운 자전거가 될 건데. 그리고 요거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출퇴근용으로 쓰는 겁니다. 접이식이라고 해갖고 접혀집니다. 그래서 뭐 차에도 되고 지하철도 타도 되고 뭐 기차도 타도 되고 아주 편합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르다. 네. 바퀴도 좀 작고 네. 접이식이군요. 네. 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저걸 미니벨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퀴가 이제 20인치 이하를 미니벨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게 저런 자전거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실 다니기가 좋고요. 네. 여행 다닐 때 차 트렁크에다 놓고 다니기 좋고. 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마실. 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마실 갔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미리 좀 조언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언을 못 두고 전 바퀴가 큰 자전거를 샀더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바퀴 큰 자전거를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 조그만 자전거를 권장하면 저거 빠르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릴 건데 아하. 빨리 달리지도 않으면서 저게 빠르냐고 하죠. 근데 큰 자전거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은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속력으로 안 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보면은 참 복장이 화려해요. 네. 뭐 다 갖출 것도 갖추고 그렇죠. 막 의상도 쫄쫄이 바지 같은 것도 입으시고 이러는데 꼭 네. 그렇게 복장을 다 갖춰서 입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비어로 폼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면 등산을 가도 아주 화려하게들 다니잖아요. 아마 그런 게 똑같은데 일단은 자전거 탈 때 그 복장 자체는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려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라. 다시 말하면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복장은 그냥 평상시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네, 단 헬멧만은 있어야 됩니다. 있고. 헬멧하고 장갑. 왜냐하면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닿는 부위가 어디죠? 손이죠. 장갑을 안 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나가죠. 네. 그다음에 넘어졌을 때 제일 위험한 부분이 머리죠. 머리죠. 헬멧 안 쓰면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헬멧을 쓰면은 사고 거의 안 납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한 큰 도움을 받습니다. 네. 헬멧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눈, 즉 안경을 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색깔 있는 안경. 예. 그래서 햇빛을 막아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 3가지, 장갑, 헬멧, 안경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장구예요. 무릎 보호대는 없습니까? 초기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잘 안 넘어집니다. 네. 산에서 탈 때는 좀 필요하죠. 예. 그런 큰 사고는 없으셨습니까? 저도 처음 자전거를 산에서부터 배웠어요. 원래 자전거 탈 줄 아니까 처음 산악자전거니까 이건 산에서 타야 된다고 해서 저희 배재대학교 뒷산에 도솔산이 있습니다. 예. 산이에요, 거기도. 거기서 저는 산을 타고 올라가고 산을 내려가다가 수시로 이제 곤도박질 치죠. 곤도박질이 어떻게 치냐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브레이크를 잡는 수가 있어요. 예, 뒷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괜찮아요.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순간 뒷바퀴가 들립니다. 예. 그래서 바로 180도 가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예. 그 들어 올려질 때 그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몸살 나죠. 가슴이 아프면 가슴은 기본이 한 달입니다. 예. 제발 좀
주의하라고 당부하기도 하는데 네. 또 교수님 하면 자전거 여행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내신 책이 바로 이 책이 미안해요 베트남이군요. 베트남을 공부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제가 공부하는 데만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때까지 나온 잡지, 논문, 단행본 다 조사를 했더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남에 파병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 지역의 군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민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였어요. 이게 감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는 이거 한번 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알리면 될까? 근데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행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베트남을 간 겁니다. 그 책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호치민에서 저기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800km를 오면서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을 자전거에 담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들지만은 저는 속지 않은 기분이죠. 그래서 속지 않은 기분으로 베트남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편찬한 건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책이 나올 때까지.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는 어차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가신 겁니까? 저 맨 위에 있는 하노이부터요. 네. 맨 밑에 있는 호치민까지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끝과 끝이네요. 네, 끝과 끝입니다. 예. 다 그러면 곳곳을 다 둘렀습니까? 그렇죠. 저기서 뭐 계속 하루씩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곳을 다 들렸죠. 그러면서 현장을 답습하고 현장을 답사한 거는 그 전에 직접 답사팀하고 간 거고요. 한 거고. 네, 저거는 그냥 돌아왔는데 특히 저기 보면은 전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 빈이라고 보이는데 고있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38선. 아. 저기도 남북이 갈라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로 희생이 많이 난 데가 저기 어디냐면 저 동화 밑에 후에 다낭, 땀기, 평화 그쪽 중부지방입니다. 예. 대부분의 희생자는 다 중부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길게 여행을 하시는 동안 몸도 힘드실 텐데 무엇보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게 참 안타깝네요.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럼 스스로 베트남에 대한 그런 우리가 빚진 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스스로가 고백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 거죠. 예. 취미는 또 따로 있으시다고요? 제 취미는 어려서부터 취미는 이제 음악이었죠. 지금까지도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는 그 밴드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초등학교부터 밴드부를 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8년 동안을 클라리넷을 연주했어요. 요즘은 우리 음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 중에는 특히 필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악기에 제가 빠져갔고요. 예. 요거를 요즘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피리를 택한 이유는 제가 세계 자전거 여행을 다니는데 그냥 가서 타고만 오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알릴 게 없을까 그렇죠. 했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클라리넷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클라리넷이 이만해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 무겁잖아요. 예. 뭘까 했더니 우리 음악에 이런 필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예. 클라리넷하고 주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저한테 와닿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나도 싸요. 얼만데요? 요거 5만 원.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요. 그죠? 휴대가 간편하고. 네, 휴대가 간편하고 가볍고 해서 제가 이걸 택해서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지금 PD를 불었습니다. 수준 급이겠는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에 우리 아리랑과 같은 민요가 있어요. 네. 그거를 몇 곡을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불어줬죠.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이거를요.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들려줄 곡은 상령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악의 큰 음악인 영산회상의 첫 번째 나오는 곡인데 이것을 피리 독주곡으로 조금 변주한 것을 상령산 후리라고 합니다. 그중에 1악장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음을 내줄 겁니다. 이 피리를 다 막으면 첫음이 나겠죠. 그 첫음을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마음 긴장을 푸시고 굉장히 넓은 호수, 깊은 호수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첫음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율이 나갈 겁니다. 그 선율은 그 호수의 많은 물고기 중에 내가 물고기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선율을 들으면서 움직여 보세요. 지금 최면을 거치는 거예요. 아우, 저마다 느낌이 다 달랐겠죠. 네, 그 큰 호수를 막 다니는 그런 경우인데 저는 호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무슨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 산 속에 그 꽃들이 말이죠. 바람 타고 촥 내 피리 소리를 듣고 네. 도취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앞에 쫙 앉는 것 같아. 저는요 대나무 숲을 높다란 대나무 숲을요 막 달리면서 숲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마다 다 다르네. 너무 감상을 잘하셨네요. 예. 이게 아마 우리 음악에 있는 아주 진실한 그런 면일 겁니다. 예. 오. 네, 그런가 하면은 올해 초에 또 하나의 여행집을 내셨습니다. 쿠바를 다녀오셨는데 네. 어떻게 쿠바를 쿠바까지? 다녀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쿠바요. 저는 살짝 위험하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아, 위험하긴커녕 경찰도 안 보여요 길가에. 군인도 안 보여요. 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요. 예. 음악 좋아하고요. 곳곳에 가면 노래 춤추고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쿠바는 저희들이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나라 중에 왜 거길까? 쿠바일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먼데. 예. 얼마나 걸립니까? 하룻밤 잤으니까요. 인천에서 떠나서 저기 캐나다의 밴쿠버에 도착해서 예. 거기서 다시 경유해 갖고 토론토로 갔다가 토론토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바나로 들어갔어요. 예. 꽤 비행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럼 그 멀리 왜 갔을까? 거기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갔습니다. 바로 체 게바라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살아 있어서 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의 시신이 쿠바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En mi jardín, las blancas azucenas.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체게바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체게바라가 의사 시절에 의대생일 때 졸업을 앞두고 오토바이로
여행을 떠났어요. 친구하고 같이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정이 약 9개월 동안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약 5,000km가 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체계발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의사로서의 체계발화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회를 살리는 혁명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시 귀국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는 바로 이제 또 다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쿠바 혁명의 주역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의기투합해갖고 쿠바 혁명에 참가를 하죠. 예.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하고 같이 쿠바 혁명을 한 대열에 껴서 거기서 그야말로 2인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전부 학교를 세워서 교육까지 시키는 교육자죠. 거기다가 전투 지휘관입니다. 진짜 전투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죠. 그래서 완전히 쿠바에서 신화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쿠바 혁명을 완성한 후에 나오는 과실을 먹지 않고 다시 그걸 과감히 버리고 다시 또 혁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수행하는 중에 잡혀서 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존경하는 것은 바로 체게바라가 돌았던 그 아르헨티나 그쪽에 5,000km의 거기를 자전거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럼 단술 산술로 해도 하루에 100km씩 가도 5,000km면 2달은 걸리죠. 네. 제가 2달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어딜 갈까? 시신이 안치된 쿠바에 가자. 원래 볼리비아에 시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이 돼갖고 쿠바로 옮겼어요. 네. 그러면 내가 쿠바 산타클라라에 있는 쿠바 시신이 그러니까 체게바라 시신이 안장된 거기를 가자 해서 쿠바를 간 겁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군요. 네, 그래서 쿠바에 도착하면 체게바라가 움직인 네. 동쪽 끝에서부터 아바나 있는 데까지 진격해서 들어와요. 그 여정을 그대로 밟아서 왔습니다. 그게 뭘 느꼈습니까? 체게바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인물 제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았죠. 만족하셨습니까? 체게바라는 중류 이상의 사람입니다. 네. 의사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즉 자기의 온몸을 이웃을 위해서 핍박받는 민중을 위해서 투신해갖고 결국은 거기서 혁명대회 하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예. 그야말로 진짜 어려운 사회가 어려울 때 그런 분이 지도자로서 너무나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역사와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네. 쿠바 자전거 기행이라고 네, 이게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여행하면은 유원지나 전혀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해변가를 찾는다거나 그게 아니네요. 네, 관광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우. 조만간 우리 이규봉 교수께서 장준하 선생에 대한 네. 또 책도 내실 예정이라고요. 네, 장준하 선생님 아세요? 진짜 독립군 중에 독립군이고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십니다. 그분은 일본군 부대 자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안 때문에. 그런데 갈 때부터 자기는 일본군 부대를 탈출할 걸 각오하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 서주라는데 시저우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탈출할 준비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탈출을 해갖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까지 자그마치 6,000리를 걸어서 네. 걸어서요? 갑니다. 걸어서 그거를 장준하의 구국장정 6,000리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다 이제 한 30여 명이 같이 가죠. 그 군부대를 탈출해서 그랬던 분이 그리고 중경에 가서는 특공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안에 가서 미국 첩보하고 같이 공동 작전을 펴갖고 우리 한반도에 낙하병으로 투입하면 100% 죽는 겁니다. 예. 각 도에 한 명씩 떨어지니까 밀봉군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가 패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소요를 일으킬 때 이제 미군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전을 갖고 떠나기 직전에 갔는데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건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이긴 전승국의 자격을 못 누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다시 돌아와갖고는 이 한국 남한에서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죠. 이게 사상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준하 선생님을 다시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떠난 시조우에서 중경까지 6,000리길, 그중에 반은 자전거로 가고 반은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준하 선생도 반은 걸어서 갔지만 나머지 반은 군함을 타고 갔어요. 그분이 중국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탈출한 거기 중경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정식으로 중국군 소위가 됩니다. 그 자격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중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중경까지 가는데 그 여정을 장준하 선생님을 알리고 또한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을 좀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기 6,000리길을 간 거고요. 그 결과를 이제 책으로 낼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한 분의 역사학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역사 또 자전거를 책에 아주 쉽게 풀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하죠? 예. 수학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수학은 간단한 겁니다. 수학을 하면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논리적이 되고 합리적이 됩니다. 자, 조금 이거는 이제 농담 삼아 하지만 수학하고 사학의 차이점은 숫자를 90도 회전시키면 4가 되잖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사회의 흐름을 보는 관점은 합리적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한쪽에서는 좋게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배경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수학의 모든 결과는 가정하에서 나옵니다. 가정이 틀려지면 결과도 틀려집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의식에서 저는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자전거 전용 열차도 생기고 또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그 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타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은 곳을 교수님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디든 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많은. 네. 나름 그 테마를 정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넓다란 벌판에서 네. 파릇파릇 돌아다니는 그 새싹들이라든가 아니면 벼라든가 그런 걸 보고 싶다면 김제 근처에 있는 만경평야. 완전 평야입니다. 거기는 가시려면은 여름이나 가을에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야말로 가을에. 산도 안 보이고 계속 평야이기 때문에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그저 그 맑은 그런 초록빛을 보면서 달릴 수 길은 비포장입니까? 우리나라에 비포장 없습니다. 다 포장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길을 예. 얼마나 멋집니까? 야, 언제 찍은 겁니까, 저게? 이제 아침 같아. 기가 막히네. 저게를 가로질러서 다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 길가로 다 돼 있으니까 기가- 이제 논이지만 마음이 탁 트일 것 네, 같습니다. 저것뿐이라도 채소밭이니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멀리 간다면은 무엇보다도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에 가실 때는 자전거를 가져가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거기서 대여를 해도 좋습니다. 가자마자 공항에서 내려서 오른쪽부터 돌면은 바닷가를 끼면서 쫙 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분이 누구세요? 접니다. 저놈이 바로 주황돌입니다. 그런 여기요. 주황색이네요. 예. 일단 바닷가로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자전거만 갖고 그리고 제주도가 굉장히 자전거
친화도시예요. 가는 곳마다 거의 다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만 타가면 진짜 바닷바람 다 맡아가면서 달릴 수 있는 그 기분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제주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전거 친화도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의 도시 경상도에 있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왜 권하십니까? 경주가 일단 거기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곳은 전부 다 전용 도로가 잘 돼 있고 차량 흐름이 많지 않은, 그리고 볼거리가 있는. 제주도에 경주야말로 볼거리가 너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박물관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박물관에다 내려놓고 박물관 보고 또 자전거 끌고 옆에 가고 하면은 남해도 전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하고 차이점은 남해가 이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일단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데 좋은 점은 뭐냐면 제주도하고 달리 저기는 이렇게 뭐 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어갖고 어떤 데 호수 같기도 하고 바다인데 호수 같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없어졌다가 또 바다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바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긴 산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산을 보는 또 그 맛도 대단히 좋습니다. 산속 마을인데 혹시 저 재미난 에피소드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거는 이제 남해는 아니고 완도 옆에 가면 청산도라고 있습니다. 예. 저 슬로우시티라고 또는 느림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자전거를 가지고 갔어요. 타다가 이게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겁니다. 아이고. 근데 도구가 번변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갖고 간 도구로 안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농기구가 많으니까 거기 아무데나 마을을 집을 찾아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하니까 그 몽키 배너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이거 예. 좀 빌릴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면 되겠나 갖다 줘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돌려서 바퀴 빼고 다 교환하고 그러고 끝나고 또 막걸리도 한 잔 얻어먹고 예. 그리고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음주했기 때문에. 예. 음주한다면 잠시 쉬었다가 같이 온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런 게 또 시골 인심이죠. 시골은 그런 게 진짜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그냥 휙휙 지나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나 자전거는 아무 곳이나 정차할 수 있는 그럼요. 곳이에요. 그리고 좁은 골목도 갈 수 있고. 네네네. 네. 요즘 보면 아파트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참 하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자란 세대에 비해서 골목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골목이 엄청나게 보여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탈 때마다 이왕이면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참 이렇게 낭만이 있는 자전거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까? 예. 네. 빨리지도 않고 네. 천천히 가면서 감상하고 경치 감상하고 또 많은 주변의 자연 경관을 느끼고 네. 마음에 담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럼요. 예. 화창한 토요일 오전, 이규봉 교수가 시원하게 페달을 밟으며 약속 장소로 오고 있다. 아무래도 어디론가 떠날 모양인데? 오늘 이 교수는 짧은 봄을 온몸으로 즐기기 위해 지인들과 자전거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오늘 대전 천변을 따라서요. 신탄진을 거쳐서 대청호까지 가는 그 왕복으로 할 겁니다. 오늘 그 코스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요. 일단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아마 벚꽃이 상당히 많이 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하고 같이 어울려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택한 거죠. 함께하는 이들은 이 교수와 국내외 자전거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올 만큼 자전거 사랑이 남다르다고. 중국 갔다 와서 처음 뽑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 8월달에 갔다 왔으니까 장거리 타고 나면은 자전거가 보기 싫더라고. 대전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우연히 또 같이 학교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자전거를 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럼 같이 타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됐죠. 같이 타기 시작한 지. 그래서 해외여행도 한 서너 번 갔다 왔고요. 같이. 또 국내에도 지금 전국 다 돌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또 자전거 여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월의 봄날,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는데 꽃향기, 봄향기 가득한 풍경 속으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여행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승용차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해방감.
자전거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매력을 알기 때문에 느낌하니까 자전거 마니아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겨울에 움츠렸던 그 몸과 마음이 꽃과 이 좋은 그 공기와 바람을 가르면서 그 달려가는 기분, 이게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그 다음날 일주일 생활할 때 아주 활기가 있죠.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자전거. 자전거는 뭐 우리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니까 좋습니다, 아주.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을 따라 두 개의 바퀴는 하염없이 굴러간다. 지나온 길엔 일상의 먼지들이 바람 속에 흩어진다. 봄꽃과 그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어우러져서 그 벚꽃 그 터널을 싹 지나갈 때 그 상쾌한 맛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참 자전거 탔는데 반나절 코스로 아주 적절했고요. 더군다나 이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일상에 찌든 당신, 지금 자전거에 훌쩍 몸을 실어보라. 내 힘으로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순간 봄날에 활짝 핀 꽃처럼 당신의 어깨도 당당히 펴질 것이다. 야, 우리 은순이가 아주 빛나네요. 예, 예. 그 갔다 오면은 저렇게 은순이한테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닦아줘야죠. 닦아주고 아, 그럼요. 샤워도 좀 하고. 그럼요. 네. 사람만 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자전거 여행을 하려면 체력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평소에 따로 관리를 하세요? 체력 좋아야 되죠. 예.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탈 때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00km씩 뭐 한 일주일을 가도 끄떡없는 이유는 많이 그만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로 혼자 다니는 편입니까? 그렇지만 가족들과 많이 떠나시는 편입니까? 여행은 주로 제가 혼자서 기획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혼자 간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해놓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같이 갈래? 그러면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고 없을 경우는 혼자도 가고 그래서 혼자 간 여행도 많고 같이 간 여행도 많습니다. 가히. 그럼 가족분들과 함께 간 여행은 없었나요? 가족들하고는 따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아들하고는 벌써 남도 여행을 대전서 출발해서 저 땅끝까지 같이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남도까지 가려면 2박 3일은 잡아야죠. 가는 데만. 네, 그리고 다시 또 오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 정도가 안 돼서 주로 천변을 다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간 거는 제주도 한 바퀴는 같이 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강. 네. 우리 대전에서 출발해서 군산까지. 저렇게 두 분이 다니시면 네. 좀 더 승용차로 다닐 때보다 네. 금슬도 좋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그럼요. 뭐 더 이상 금슬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뭐 벌써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냥 막 가다가 좀 쉬면서 또 얘기하고 경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도착해서 숙박 숙식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다음에 잠자리 들어서는 또 막 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여행을 가면 보통 열흘씩 이상씩 갔다 오면 짐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은 모르지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술에도 필요할 정도로 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가면 20일 정도인데요. 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죠? 네. 일단 자전거는 가져가야죠. 예. 그다음에 자전거 장비인 헬멧, 뭐 장갑, 그다음에 자전거가 가다가 도중에 펑크 나면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공구. 예. 이거는 필수입니다. 예. 그 외에 필수는 옷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잠잘 때 다 있죠. 음식 안 해 먹습니다. 절대 안 해 먹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를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자전거 무게 100g 줄이면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10kg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잔뜩 무게를 싣고 가면은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옷, 그것도 몇 벌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옷이 굉장히 잘 말라요. 기능성 소재거든요. 그날 딱 타고 와서 저녁 때 빨면은 그 다음 날 싹 말라 있습니다. 그럼 또 타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네. 우위 정도는 뭐 그래요? 자전거 여름에는 비가 와도 우위를 해봐야 다 젖습니다. 안에서 땀으로 젖고 바깥에는 비고요. 그래서 우위가 큰 효과를 발휘 못하고요. 그 비를 많이 올 때는 모르지만 작게 올 때는 맞아가서 가는 것도 상쾌하죠. 비가 와도요 자전거를 타고요 그냥 빗속을 다니면은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이렇게 뭐 반팔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에 부딪히는 이 촉감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진짜 완전히 벗고 한번 여름에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꿈이 꼭 뭐 체격이 좋으셔서 벗고 타도 괜찮겠습니다만. 아니 실제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누드 자전거 대회를 합니다. 네. 예. 언제 어디 언제? 아유 그럼 비밀리에서 제가 알겠어요. 한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야 이거 그게 괜찮겠는데. 왠지 방송 끝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실 것 같다는. 다 뒤져봐요. 앞으로는 또 도전하고 싶은 여행지는 또 어디일까요? 아,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온 지 오래됐지만 또 한 번 가고 싶습니다. 특히 베트남 북부. 네. 베트남 북부는 산악지대입니다. 예.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베트남 북부와 라오스 사이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BMPF.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식민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쟁하는 데인데 거기 분지에 모였습니다. DMBMF. 네. 거기 주변은 분지이기 때문에 산이에요. 절대 거기 누가 올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등짐으로 자전거로 네. 모든 전쟁 물자를 싣고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단히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지압 장군이라고 역사 선생님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분지 산꼭대기에서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절대적인 군수 물자를 지원받고 있고 비행기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바로 그 농촌 사람 농민들이 등짐으로 갖고 온 포, 엄청나게 무거운 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거기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1차 걸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하고 베트남이 붙은 전쟁에서 그 약소국인 베트남이 강대국인 프랑스를 이긴 전쟁이 바로 DMBMF 전쟁입니다. 네. 그 마을. 예. 굉장히 조그만 마을. 네. 그 마을을 가고 싶은 겁니다. 예. 그냥 가까운 여행지나 좀 이게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이런 걸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엄청난 그 여정을 네.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금 이겨내고 한 권 한 권 책을 이렇게 내시는데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교수님의 블로그 소개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신과 경쟁하는 중년. 네. 어떤 뜻으로 써놓은 말이세요? 아,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50대에 들어서 풀 마라톤을 2번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철인 경기라고 하는 것도 뭐 트라이 애슬론이지만 1번 완주했고요. 등산도 참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저런 여행 가고 책 쓰는 것도 전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저하고 경쟁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달리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마라톤은 42.195를 뛰려면은 400m 트랙을 100바퀴를 뛰어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하면서 100바퀴를 돌 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자. 그래서 저의 50대는 바로 나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작년이 한번 됐으면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한동안 이런 광고 문구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어떤 광고? 어디까지 가봤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아,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근질 하는데요. 특히나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떠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오늘 이런 그럼요. 생각 해봤습니다. 네. 피리 하나 정도는 들고. 해야 되죠. 참 좋으네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도 모든 걸 좀 훌훌 털고 자전거 하나에 몸을 실어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자전거 여행가 이규봉 교수님과 흥미로운 자전거 여행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봄이 왔네요. 자전거를 타면은 우선 타는 본인이 좋습니다. 건강해지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환경이 좋아집니다. 이 환경을 살리는 길, 바로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이웃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이 지구가 삽니다. 자전거 좀 타주세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